네. 오늘 이렇게 건강식품에 관련한 제품 교육을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이전트의 입장으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건강식품 솔직히 좀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잘 모르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 대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뷰티 컨텐츠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헬스까지 이 컨텐츠 두 가지 컨텐츠가 모두 다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 모두 다 시크릿 제품력으로 챙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꼭 써야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미세먼지죠. 네,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저희 제품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좀 설명을 하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과죠. 사과가 이렇게 갈변이 돼요. 밖에 이렇게 놔두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저도 저희 제품을 리커버리라는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친구한테 우리 건강식품 나왔어, 뭔데? 수소 이러면 다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다 지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접해서 아 그래? 이렇게 되는데 수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다들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사람이 사과처럼 이렇게 갈변이 된다. 공기에 산화되면서 그것들이 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것들을 지연시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먹으면 노화가 좀 지연된다, 방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황산화제를 먹으면서 좀 노화가 좀 이렇게 지연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늘려왔어요. 활성산소가 뭔지, 황산화제가 그럼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늘려보았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김성령은 50대입니다. 50대 초반이고요. 김우리는 40대 초반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이걸 타고났을까요? 네,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다시 태어나야겠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고 다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는 아기를 낳으신 분들 정말 중에서 가장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유을령 스폰서님 같아요. 정말 어디 가도 정말 20대 몸매를 방불케 하고, 네, 진짜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원래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크릿 헬시푸드, 건강식품에 대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건강의 비결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맑은 공기여야 하고, 두 번째는 맑은 물, 그 다음에는 영양식품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해야 하니까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맑은 물. 사실은 맑은 물뿐만 아니라 물을 잘 먹지도 않아요. 그죠? 하루에 보통 2리터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2리터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와,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진짜 하루에 제가 물 먹는 양을 따지면 한 잔을 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고, 또 건강식품, 영양식을 또 섭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채소 좋아하시는 분, 네, 많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저는 채소를 정말 안 먹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과일 좋아하시는 분, 네, 과일 많이 좋아하시는데 채소와 과일을,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껍질을 많이 드셔야 훨씬 더 비타민 P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분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잘 챙겨 먹게 되지 않게 되겠죠. 보통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장 큰 게 스트레스예요. 네, 옆에 분들이 좀 스트레스 주시나요? 네. 집에서도 스트레스, 밖에서도 스트레스. 보통 의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연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냐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7.2인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이거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pH 레벨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이 약 알칼리성이었을 때가 가장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 상태가 되면 당뇨, 비만, 편두통, 백내장, 암이나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장 약산성화되는 기준이 7.2가 약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7의 기준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산성화된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산성화가 될수록 당연히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고 산소가 결핍되고 암세포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알칼리성으로 변할 때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이렇게 암세포를 또 박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는 가장 중간에 있는 pH, 우리의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제품을 드시게 되는 게 아주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타민 오메가3를 드셔도요, 기본의 몸의 pH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다 배출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소를 베이스로 꼭 드셔야 된다는 점을 좀 안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안내를 드릴 게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네.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황산화산소, 활성산소. 저도 이게 좀 헷갈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활성산소는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해산소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를 써야 하잖아요. 그럴 때 배기가스가 배출되죠. 그 배기가스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가스예요. 나오는 산소. 이 활성산소를 꼭 황산화제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들이 산성화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몸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로 세포나 DNA를 거침없이 공격한대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대사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와 산소가 결합되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것들이 바로 활성산소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균, 음식물이 밖에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또 산화가 되면서 그것들을 또 섭취하면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니코틴, 음주흡연 다양하겠죠. 그리고 태양열, 이런 자외선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활성산소로 생기는 질병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질환들을 알고 계시는 것들이 신장질환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백내장, 관절염, 암, 피부노화,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좀 흔하게 많은 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무섭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가 과식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또 움직이려면, 위를 또 움직이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소식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받죠. 네, 열받죠. 그래서 맥박이나 호흡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발발발발 떨리고요. 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또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친 운동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이경주 사장님도 저희 지나치게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분들도 빨리 늙으실 수 있대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선수들이 좀 빨리 늙는다고 아시죠? 예전에 황양조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였잖아요. 근데 이봉준도 그렇고 좀 운동을 많이 하신 운동 선수들
활성산소들이 단명한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호흡이 빨라지면서 숨이 차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지양하시고 운동을 끝나면 리커버리 하나를 드시는 게 좋대요. 활성산소가 막 발생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앞에서도 아까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흡연을 통해서 100조의 한 개비에 100조의 활성산소가 생긴대요. 네. 네, 안 피우고 싶으시죠? 네, 니코틴, 뭐 타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수소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과산화산질이 들어있어서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활성탄소가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래요.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하려면 나오는 배기가스처럼 생기는데 이것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정량도 괜찮은데 과다로 많아지면 생명체가 배사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의학 박사들은 이게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성산소가 질병과 노화에 100%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면역체계의 파수꾼인 활성산소이고요.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아프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 부분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대 이후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0대 이후. 거의 다 30대 이후실 것 같은데요. 30대 이후 그러면 이 활성산소의 능력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지해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황산화 기능입니다. 그 황산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데 30대 이후가 되면 50% 감소해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20대는 파란색이 항산화 효소인데 괜찮습니다. 녹색이. 그런데 30대에는 반밖에 없죠. 네, 40대는 30%, 네, 50대는 거의 뭐 발끝이에요. 네. 그리고 60대에는 전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우리의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걸 줄여주는 역할, 싸워주는 역할을 황산화 효소가 하는데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노화와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시겁했고요. 저도 이제 못지않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이걸 더 먹어야겠다,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염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저희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만큼 염증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속에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너무 죽은 면역세포와 바이러스, 찌꺼기가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어디에 돌아다니냐면 혈액 속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부착이 되면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절에 붙으면 관절염이 생기는 거고요. 뭐 장기에 붙으면 위장, 장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게 또 부착이 되면 동맥경화, 단단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유발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크서클 심하신 분 있으시죠? 네, 이것도 염증이라고 합니다. 네, 혈관 안에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눈에 붙으면서 간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표출해주는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간에 안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세포 염증과 활성산소가 합쳐지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요. 췌장에. 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부착을 했을 때 문제가 일으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염, 감염,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염증도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염증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공기가 들어왔죠. 근데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안에서 좋은 세균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줄 거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부식물이에요. 염증이. 그러니까 싸우다가 찌꺼기가 남은 게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염증이라고 하고 그것들이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부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급성 염증은 착한 염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2, 3일이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괜찮은데 만성 염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병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가 온몸이고 특히 염증이 뇌 쪽에 신경계 쪽에 붙으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 중 만성염증이 있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염증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첫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을 먹고 싶고 늘 배가 고프다. 아시는 분? 네. 체크해보세요. 몇 개가 나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두 번째,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세 번째,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네 번째,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다섯 번째,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여섯 번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일곱 번째, 머리가 늘 아프고 피곤하고. 네. 여덟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아홉 번째, 비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 가지고 있고. 열 번째, 치주염, 네, 잇몸 질환. 그리고 11번째가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 네.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있으신 분. 네.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리커버리를 꼭 드셔서 염증 수치가 4가지 이상이신 분들은 꼭 낮추셔야 되고요. 정상 수치는 0에서 5라고 합니다. 그래서 5 이상이 넘어가면 염증 수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80, 70 이렇게 염증 수치가 나오면 거의 검사해보면 암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염증 수치로만 해도 어떤 질병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간단하게 병원에서 채취해가지고 그런 거 검사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저희는 항상 이제 좀 안정적이게 이 제품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먹는 수소입니다. 먹는 수소. 수소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수소수. 네, 수소수 정수기도 있고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저는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수소알을 이렇게 딱 하나를 먹고 두 알 먹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으로도 굉장히 편하겠다. 이것만 안다고 하면 제대로 알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이드로 FX라는 수소 분자를 특허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하이드로 FX라는 게 붙는 거고요. 그래서 탁월한 노화 방지 그리고 수술부 회복 관절 독성이 있는 산소를 본래 순수 물질로 환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염증 제거 그리고 심혈관 그럼 나이가 있으시면 심혈관에 약간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어떠한 많은 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그 전에 이 제품을 접해 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임상이 이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 경험하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하루에 2에서 3회 2알씩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자 구조는 수소 분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비타민 분자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은 430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얘는 수소는 2밖에 안 돼서 온 몸을 돌아다니고 특히 뇌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은 분자가 너무 굵어서 뇌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가장 무서운 게 암보다 치매라고 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조직에 수소들이 함유가 됐을 때 굉장히 혈관이 막혀 있어도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데 뇌까지 조절을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커버리 섭취 후에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분들은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데 나른함을 느끼고 졸음 이걸 먹었다고 막 굉장히 졸리다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권태감 이런 것들이 몸을 이완시켜주는 이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열되고 뭐 약간 구역질이 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그분은 원래 평소에 두통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뭐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배설 반응도 많고 뭐 설사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정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체에 무해하고 그리고 나쁜 활성산소를 굉장히 제거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많이 섭취해도 확산성으로 인체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몸속의 쓰레기. 네, 몸속의 쓰레기 똥이죠. 네. 저는 배변. 이 배변 활동이 안 되면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변비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널 기다려왔대요. 그래서 변비의 양을 일주일에 2회 이하이신 분 변비라고 하고요. 네, 대변의 양은 잘 모르겠어요. 몇 그램을 해야 된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변이 나오는 것이 심하게 또 어렵고, 그리고 대변을 볼 때 4번 중 한 번은 힘을 엄청 주어야 된다. 이게 변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이 심하게 딱딱하고 굵은 경우, 대변을 보면 심하게 잔변감이 있는 경우를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유산균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또 사장님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장은 우리 장기간에 가장 크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면역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100조 넘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면서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라는 거 있죠. 신바이오틱스. 혹시 이 부분 아세요? 저희는 신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합쳐진 것들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잇감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더 건강하게 세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고 해서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크릿 유산균 신바이오틱스 저희는 업계 유일하게 100억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들어간다. 보통은 위에서요 이렇게 위산이나 이런 것들로 녹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개선 하시는 분들, 왜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노랗게 뜨고 색깔이 안 좋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죠. 몸 안에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그래서 피부 개선, 다이어트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어려운 직장인,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임산부, 장시간 앉아있는 수험생, 그러니까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은 꼭 이 유산균을 드셔야 된대요. 장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 제품 이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 또 출시될 제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이 유산균으로 사장님들이 기초적인 베이스를 잘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가 이렇게 건강식품 또 쉐이크 다이어트 식품들이 또 출시된다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C나 이런 것들 기본 베이스를 맞춰놓고 드신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홍진영도 요즘 홍샵 파운데이션 뭐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많은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 비전 가치가 있으니까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헤니도 이렇게 화장품 회사를 런칭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직접 제조하고 연구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가요? 직접 제조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최고의 품질이 있는 화장품과 이제는 건강식품까지 사장님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자신있게 필드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